네, 오늘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북한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진 이래로 좀 가장 큰 배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1번함이 이제 최연함이었고 2번함을 진수하다가 대형 사고가 났어요. 네, 대형 사고라고 했는데 이게 예. 진수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인가요? 제가 이제 해군발전자문전에 위원으로 이제 활동을 해서 그런 진수식을 많이 가봤어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나라 진수식 가보면 사실 이제 진수식 행사가 특별한 건 없어요. 이미 배는 만들어졌고 접안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진수식 영상들 잘 보시면 이제 샴페인 브레이킹을 하잖아요. 샴페인을 깨잖아요. 네. VIP 이제 사모님들이 나와서 네. 풀 메이크업 상태로 그래서 이제 도끼로 이걸 탁 치면 샴페인이 배에 부딪히면서 팍 깨지면서 진수식이 딱 진행이 되는데, 북한도 이 첫 번째 하면 최연함 할 때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언론에 나온 걸 종합해 보면 21일 날, 5월 21일 날 김정은이 현장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 측면 진술을 하다가 배가 이제 자빠진 거예요. 뒤집어진 거예요, 이게. 제가 만약에 김정은이라도 화가 날 만하죠. 우리 정부가 가진 자산 중에 가장 비싼 게 뭐가 있냐. 1등이 이지수 우측함이었거든요. 1조가 넘으니까 척당. 제가 봤을 때 지금 북한이 만든 이 최연함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그런 금액 가치상으로 봤을 때 1조 원 이상 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김정은 입장에서는 경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크게 구멍도 나지 않고 네. 이제 금방 고쳐질 것처럼 나오거든요. 네. 실상은 어떤가요? 핵심 중입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배를 보면 용골이라고 그러는데 사람에 비유하자면 척추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넘어지면서 지금 뭐 해군 관계자들이나 조선소 관계자들이 얘기하는 게 분명 용골에 손상이 갔을 거다. 그러면 저 배는 사실상 못 쓰게 된다 저거. 그럼 배에 보면 이제 여러 그 전자장비도 있습니다. 뭐 전투 체계도 있고 그다음에 레이더도 있고. 이게 이 바닷물이랑 닿으면 못 써요. 민물도 쓸까 말까 하는데, 말려서 쓸까 말까 하는데 연금기가 있잖아요. 바닷물에는. 그러다 보니까 사용할 수가 없어요. 다 폐기 처분해야 돼요. 가장 큰 문제가 저 배를 건져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이런 크레인 바지선 같은 게 동원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사진을 잘 보시면 옆에 이제 크레인 바지선 하나가 오긴 와 있어요, 지금. 조그만 게. 근데 이걸로는 어림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일례로 과거에 그 이제 천안함 폭침 사건 때도 대형 크레인 바이선 거의 한 2척이 동원돼 가지고 건져 올렸거든요. 근데 천안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수량이 한 2,000톤급 정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도 그런 대형 크레인 바이선 2척이 동원이 됐는데, 지금 이 최연함 후속함 2번함 같은 경우에도 한 4,000톤, 5,000톤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그러려면 그런 대형 크레인 바지선이 2척 이상 동원이 돼야 되는데,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들을 만한 크레인 바지선이 없다.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와야 되는데, 러시아는 그런 배가 있는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고, 이제 잘 보시면 조선으로 지금 유명한 나라가 한중일이잖아요. 네.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도와줄 일은 없겠죠. 근데 그렇다면 이제 중국에 SOS를 요청해야 되는데, 중국도 지금 이제 북한하고 중국 관계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 우리가 도와줄게 해서 온다 그래도 일단 돈을 요구를 할 거고, 첫 번째. 크레인 바이선 뭐 하루에 쓰는데 수천만 원, 수억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럼 만약에 돈을 낸다 그래도 오는데 이제 한참 걸리죠. 왜냐면 이제 중국의 중요한 유선선은 다 서해 쪽, 그 다음에 이제 동중국해 쪽에 있어요. 오려면 이제 한참 걸리죠. 그쪽으로 해서 이제 남해로 해서 이제 동해로 올라와야 되니까. 그렇게 따져보면 북한이 얘기한 6월까지는 하기 힘들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종합적으로 나온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배를 폭파시켜야 된다, 저거. 폭파 해체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제 피눈물 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건 뭐 제 추정이지만 보통 이제 진수식을 하면 우리나라에서 진수식 하시는 거 보면 여성이 도끼를 자르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 진수식 할 때 그걸 자르는 이유가
이 아기의 탯줄을 자른다는 약간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저는 좀 추정하기로는 혹시 김정은 딸인 이 김주애가 이걸 하지 않았을까는 좀 그래서 더 빡친 게 아닌가. 예전에 북한 같았으면 이걸 공개를 안 했을 거예요. 그럼 이제 김정은이 이걸 왜 공개했을까? 그게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 같은데, 그런 오신트라고 그래서 그런 공개된 위성 사진이나 이런 걸 통해서 분석을 하는 집단들이 많아요. 22일부터 계속 사진을 공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22일 날은 상업용 정찰위성으로 찍은 사진을 공개를 했고, 다음 날에는 이제 플래닛 랩이라고 저궤도에 보면 이렇게 소형 정찰위성을 띄우는 회사들이 있어요. 여기 사진을 이제 사가지고 공개를 했어요. 이런 이제 상업용 정찰위성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사고가 나면 감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번에 이제 북한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걸렸죠. 이번 이 진수식이 사실은 나중에 이 구축함이 노동당 제12차 전원회의 네. 그때 선보이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북한에서는 그때 선보일 수 있다, 수리할 수 있다라고 장담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봐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일본함인 최연함도 북한이 진수식을 하고 그 다음 날에 며칠 뒤에 막 미사일 쏘는 걸 보여줬잖아요. 근데 그때 좀 이제 북한이 실수를 한 게 이제 드론을 이용해서 최연호 위에서 찍은 이제 사진들이 있거든요. 근데 잘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엔진을 돌리면 우리 자동차도 마찬가지 매연이 나오잖아요. 근데 연도레이 아무런 연기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사진 확대해서 보니까 지금 그 연돌이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엔진은 달았는데 그 이 동력 전달 장치는 해놨는데 이걸 다 이제 설치를 다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북한 건군절이 맞물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생각보다 빨리 보여준 거다. 건군절에 맞춰서 빨리 보여줬다. 대신에 이제 미사일 쏜 거 이런 거는 보조 동력 장치, 보통 이제 배에 보면 발전기들이 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이제 수직 발사관도 열고 뭐 이래서 이제 미사일 쏜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우리나라 뭐 이지스 구축함 이걸 타봤지만 이렇게 레이더 있는 데 가보면 그 전자파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이어 프로텍트 이 헤드셋을 끼고 보통 타는데 소리가 들려요. 전파가 나오는 소리가 들려요. 찌직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드론을 위에 이렇게 띄우고 촬영하면 함에서 나오는 각종 레이더 때문에 이 드론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아마 최연함도 이 미사일 쏠 때 레이더를 안 킨 것 같다. 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온 배들이 1번함도 정상적이진 않다. 지금 배가 상황이. 그러니까 100% 전투에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소 기사장, 직장장 뭐 이런 사람들이 구속됐다고 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나 이렇게 진수식을 하다 사고가 나면 그 제작하는 조선소가 책임을 져요. 다시 만들어줘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과거에 한번 비슷한, 그러니까 진수식은 아니고 모 조선소에서 유도탄 고속함을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그 태풍이 와가지고 배가 침몰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조선소에서 다시 만들어줬어요. 그 배를. 조선소 입장에서 엄청난 이 물질적 피해를 받은 거죠. 근데 북한은 이제 알다시피 다 나라 거잖아요. 국영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나라 돈 들어가는 건 똑같고 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게 진수식과 관련된 이 관계자들은 최소 사형. 말레이시아에 보면 이제 북한하고 말레이시아 합작 그 방산업체가 하나 있어요. 글로컴이라고. 기술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우스운 수준은 아니에요.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수준이고, 최근에 이렇게 북한이 만든 신무기를 보면, 물론 이제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와 이제 방산 기술 비교해 보면 최소 5년, 최대 10년 정도 격차는 있지만, 북한이 얘기하는 뭐 이지스 레이더라든가, 보통 이제 다기능 레이더라고 그러는데, 그런 걸 만들 수준은 돼요. 공개 안 된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수준도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저 최연함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우리가 만든 이지스 구축함을랑 비교를 해보면 100%는 아니지만 한 절반 정도의 성능을 갖고 있지 않나 라고 좀 추정은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해군이랑 비교를 해보면 저는 사실 의문이 많이 들어요. 과연 북한이 이 제한된 자원을 이런 큰 수상 전투 만드는데 투자하는 게 맞냐? 왜냐면 저는 이제 실제로 이제 해군 작전하는 것도 배에 타서 이제 보고 했는데, 보통 북한 해군의 배가 한 것이 나오는 순간부터 우리 해군이 추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해군에 쓰고 있는 뭐 해성이라든지 하푼 뭐 이런 대함 미사일들이 나오자마자 락온을 걸어버려요. 조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4,000톤, 5,000톤급 저 정도 되는 배는 우리 해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손쉬운 먹잇감이에요. 뭐 KF-21 장착 예정이지만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초음속 함대함, 뭐 초음속 지대함 뭐 이런 미사일들을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아무리 저런 이제 최현함 같이 이지스 레이더를 단 배가 나와도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왜 굳이 북한이 오히려 저 돈으로 잠수함이나 이런 거 하는 게 더 효과적인데, 제가 봤을 때 약간 이제 김정은의 그 밀덕 기질이 이런 데 나오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 등장하고 나서 나오는 무기들을 보면 다 어디서 우리가 한 번쯤 본 듯한 무기들이 많아요. 김정은이 제가 봤을 때 굉장한 이 밀리터리 매니아고,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또 생활 패턴이 이 일반 북한 사람들하고 달라요. 보통 낮에는 자고 밤에 일을 해요. 그래서 당 간부들이 죽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면 자고 있을 때 자꾸 전화 와서 물어보고, 그러니까 밤에 이 이제 중요한 서류를 결제하고 뭐 이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다가 이제 이상하면 전화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 간부들은 밤에도 잠 못 자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약간 지금 보면 이런 이제 구축함, 뭐 전복 사고라든지 이런 데 다 연관이 돼 있는 거 아닌가,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북한 신형 구축함 전복 사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팝콘 각이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대한민국 국방에 큰 힘이 됩니다.